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20년 넘게 예우를 받아오던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범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그리고 행정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자격은 한번 등록되면 계속 유지될까?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예우를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와 예우를 드리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한번 등록되면 오랜 기간 예우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적용 배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자격이 취소된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입니다. 기존 등록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확인됐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으로 바로 박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훈당국은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유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떤 내용인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국가를 위해 어떤 공적을 쌓으셨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추가 신청이나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분이 동일한 결과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정책 적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훈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그 판단이 충분하지 않거나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비교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덜 걸린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조금 더 수월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최상위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각 부처의 처분 가운데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당사자분이 보훈당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든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번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이 젊은 시절 군 복무를 마치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셨습니다.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아오셨고 나중에는 특수인 무유공자로도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 상위처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약 40년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훈당국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법률을 검토했고
심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 무유공자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분은 이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셨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왔고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잘못됐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과거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이후 보훈당국이 내린 법률 적용 배제 처분이 과연 충분한 검토 위에 이루어진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이 균형 있고 타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번 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3. 중앙행심위는 왜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중앙행심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관은 보훈당국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분의 상황도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이미 고령에 접어드셨고 건강 문제도 안고 계셨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는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에는 명예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이라는 중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 상태는 무시할 수 없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재량권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만 세상 모든 상황을 법 조문 하나로만 딱 잘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사건에서 보훈당국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사건의 경위, 범죄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과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예우를 전면 배제한 것은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결정을 접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중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해 취소한 결정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과는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4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성격, 현재의 나이와 건강 상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국가유공자 지위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을 종합한 개별 판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는 일정한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범죄의 내용이 매우 중대하거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해당 사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명백히 인정하되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현재 건강 상태와 사건의 경위, 범죄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한 뒤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가치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가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번 결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번 사례는 국가유공자 제도가 단순히 서류만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훈 행정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더 중요하게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법질서 측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법과 행정은 감정이나 인상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행정기관의 판단이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다시 살펴본 데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